지난 시간에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유아학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유아학교로 전환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이 가진 부채입니다. 어린이집 대부분은 처음에 어린이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아학교로 전환하려면 부채가 없어야 하죠. 유아학교가 유치원과 같은 회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 부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많은 빚을 갚아야 하는 어린이집은 유아학교 전환이 어려운 거죠. 지금 대출을 받았던 어린이집 상당수가 빚을 갚느라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요즘 금리가 올라서 정말 힘들죠. 그래서 폐원하거나 용도 변경을 생각하는 어린이집이 많은데요. 이것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도 변경은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건데요.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았던 어린이집은 수익성이 낮은 초등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바꾸기가 쉽지 않고 수익성이 높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는 지자체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리동 어린이집도 초등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바꾸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해서 용도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유아학교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설립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예로 들자면 법인 설립과 해산 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고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기 때문에 폐원이 매우 어렵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폐원하면 설치한 개인에게 자녀 재산이 기속되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해산하면 자녀 재산이 국가와 지자체에 기속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한 명도 없는데도 폐원하지 못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인이 설립해도 법인 소유이고 어린이집 이외의 다른 목적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지원을 받는 민간 영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은 개인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정부 지원금도 민간 어린이집과 기준이 다르고요. 직장 어린이집도 폐원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 의무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죠. 설치 의무 규정 때문에 원화가 없어도 폐원하지 못하고 휴원하는 직장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은 유형이 제각각이고 유형에 따라 설립 기준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도 달라서 폐원이 간단하지 않고 유아학교 전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아학교 전환을 논의하기 전에 폐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령 어린이집이 쉽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조례를 바꾼다거나 초등돌봄센터나 주간보호센터 허가를 늘리는 등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올해 영유아수 감소로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을 희망할 텐데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폐원도 못하고 운영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원하고 싶어도 폐원한 이후에 생계수단을 찾지 못해서 폐원하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휴원이나 폐원한 어린이집을 내버려 두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휴원이나 폐원한 어린이집 대부분이 관리조차 되지 않아서 각종 청소년 범죄와 회모시설로 방치되기 때문이죠. 어린이집이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과 돈이죠. 법과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회나 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여러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재정도 문제인데요. 취약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워서 폐원하기를 원할 때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돈이 드는 거죠.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는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1년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이 25개 구에서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인력이 무려 430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겨우 2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으로만 구분되어서 업무가 단순하지만 어린이집은 유형이 6개나 되고 적용되는 법이나 지원금 등이 제각각이어서 담당자가 많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43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장소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죠. 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최대한 어린이집 업무를 줄여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기존 어린이집 업무를 그대로 교육청에 넘기면 뒤죽박죽되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5년까지 유보통합을 달성하겠다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업무를 이관해야 합니다. 애초에 2년 안에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림도 없었던 거죠. 30년 동안이나 서로 다른 부처에서 다르게 운영되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단 2년 안에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입니다. 유보통합이 발표된 다음에 지금까지 최대의 관심사는 교사 자격과 양성 과정이었죠. 하지만 교사 자격과 양성 과정보다 통합기관에 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아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통합기관에 대해 합의한 다음에 유아학교로 전환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유아학교의 수와 형태가 정해진 다음에 필요한 교사 수와 자격 양성 과정에 관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영유아수 감소로 유아학교 수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적으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취업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수요와 공고를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미 초중고는 정규교사를 뽑지 않고 기간제 교사만 채용하는 분위기입니다. 학교가 계속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정규교사를 뽑지 않는 거죠. 통합기간의 형태와 수가 결정되지 않은 채 교사 자격과 양성 과정에 관해 논의하다 보면 대량의 실업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합기간에 관한 논의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